세상은 그곳을 금빛 왕국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대한민국 0.1%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저택. 하지만 그 금빛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향기로운 와인 향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욕망의 악취였습니다. 26년 전 가난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각색한 고성이.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력하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26년 동안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산에 입안에 혀처럼 굴며 그를 완벽하게 속여온 영민함.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판을 흔드는 그 여우 같은 본능이 이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버려? 아니, 나는 결코 혼자 죽지 않아.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제단 위에 내가 직접 불을 붙여줄게. 차가운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배어있는 그 공간에서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와 도끼, 그리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남편을 비난하는 1차원적인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중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튜브 채널 사문TV의 생중계 시작. 그녀의 얼굴 표정은 잔인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고 고성이는 일부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도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 신분을 속였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대중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술만 마시면 짐승으로 변하던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끼니 대신 매질을 삼켜야 했던 산동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하며 처절하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성이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제게 가난은 죽음보다 무거운 낙인이었습니다. 그 낙인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 후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그를 제 삶의 마지막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에 흠을 내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26년을 입에 혀처럼 그의 수발을 들며 살아온 제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성희의 목소리는 비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피해자의 그것처럼 단단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 26년 동안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 살며 제 숨소리조차 그분의 박자에 맞췄습니다. 남편이 저를 신뢰했던 건 제가 그만큼 제 자신을 지우고 그분의 그림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제가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그 시린 아픔을 알게 된 순간 26년의 세월을 단 한순간에 부정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바친 제 모든 노력과 헌신은 사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었고 저는 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작은 흠 하나 참지 못해 물건처럼 내다버리는 저 냉정한 사람을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과거가 추악하다고 손가락질 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26년을 함께한 아내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친 그 사람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고성희의 이 영악한 폭로는 순식간에 여론을 불붙였습니다. 대중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한 가련한 여인과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회장이라는 프레임에 완벽히 낚여들었습니다. 방송을 무사히 마친 고성희는 허름한 모텔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열하면서도 짜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도 필요 없었습니다. 병째로 와인을 들이키며 그녀는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박진석.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죠? 당신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대중의 돌팔매질 아래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지.
굿바이 박진석, 이제 당신의 그 대단한 왕국도 끝이야. 그녀는 침대 위를 뒹굴며 와인에 취해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연기에 속아 박진석을 처단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쾌재를 부르던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노트북 화면 위로 예상치 못한 기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그룹의 막강한 홍보력과 SNS 채널을 총동원해 맞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감추려 했던 진짜 민낯,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친딸 지은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모든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사망신고를 했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딸을 산채로 매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버린 그 비정한 모성애의 실체에 여론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과거 은호가 머물던 보육원에 불을 내라고 사주했던 정황 증거까지 박 회장은 거침없이 터뜨렸습니다. 성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닦아보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댓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박진석,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알아냈어? 자축하며 마시던 와인병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붉은 액체는 마치 그녀의 부서진 꿈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이 묶였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모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던 대중의 여론이 한순간에 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26년 연극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복수국을 지켜보던 아들 성재는 깊은 환멸을 느끼며 아버지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술을 마시는 박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아버지, 지금 저 여자와 참 많이 닮으셨어요. 상대의 치부를 이용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이 고성희와 뭐가 다른가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경멸이 교차했습니다. 박 회장이 비록 승리했을지는 모르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냉혹함은 아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빈잔을 채웠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남자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라기엔 너무나 쓸쓸하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캔들과 복수의 소동조차 닿지 않는 곳에서 진짜 비극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집, 다정은 최근 지역과 상철의 행동이 지나치게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아들 지역은 자꾸만 방 안으로 숨어들고 남편 상철은 아들의 눈조차 마주하지 못한 채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다정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수빈이 너도 왜 엄마 눈을 피해? 집안 공기가 왜 이래? 다정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상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정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수빈이 아빠를 위해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상철이 지역의 정보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처음 화면에 뜬 심장이식 대기 순위, 뇌사자 기증 절차라는 단어들을 보았을 때 다정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봐? 잘못 본 거겠지. 우리 집이랑 상관없는 뉴스겠지. 다정은 애써 미소 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신부전 말기, 이식 외 대안 없음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다정의 세계는 멈췄습니다. 지역아. 우리 지역이가 왜? 다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노트북 화면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에 몸을 떨다가 점점 그것이 아들의 사형 선고임을 깨닫는 순간 다정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상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정은 오열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왜 심장이 필요해? 말 좀 해봐, 지역 아빠.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던 다정의 절규는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고 그녀는 자책감과 슬픔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야 할 아들의 생명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진실 앞에서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옥상에 찬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지혁과 은호. 지혁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 은호를 차갑게 밀어내는 것만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배, 나 결정했어요. 기적을 기다리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래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어긋나고 힘들었는지 잊었나요? 이제는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지혁의 창백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야, 넌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 내 옆에 있으면 넌 매일 아침 내 숨소리를 확인하며 공포에 떨어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널 붙잡아. 지혁의 자주 섞인 말에 은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요, 선배랑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이에요. 시한부라는 말에 지지 말아요.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해요.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우리 둘만의 가장 화려한 날들로 채워가요. 지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은호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닿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그녀의 온기가 주는 생명력에 지혁은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고성희의 악행조차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공포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사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삶의 의지였고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장 화려한 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은 잿더미가 되고 누군가의 사랑은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꽃을 피웁니다. 고성희는 모텔 방에서 실성한 듯 울부짖으며 무너진 왕관을 붙잡으려 애쓰고 다정은 아들의 진단서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지혁과 은호는 서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을 뜨겁게 응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의 차가운 복수와 고성희의 처절한 몰락,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진 어머니의 눈물 사이에서 그들의 슬픈 사랑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깊어가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려한 날들 예고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혁과 은호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인물들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화려한 날은 어쩌면 바로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회차의 반전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영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